미나님, 오늘 이 코칭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면 저를 코치로 삼길 잘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음, 퇴근 후에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퇴근 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으시군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나요? 제가 요새 문득 깨달았는데, 퇴근 후에 집에만 오면 유튜브나 인스타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볼 때는 재밌었는데, 보고 나면 시간은 12시쯤 훌쩍 지나 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자야 되고, 뭔가 허무하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허무하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는 말씀에서 속상함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실 퇴근 후에 해야 할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는데 너무 의미 없이 유튜브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 속상함도 있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 미나님은 퇴근 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어, 퇴근 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 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를 우리 코칭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면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저도 정말 좋은 주제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미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미래에 잘 살기 위한 투자인 것 같아요. 지금 30대 직장인이지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현실에만 안주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면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잘 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미나님께서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성장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맨날 퇴근 후에는 직장에서 힘들었던 걸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유튜브 같은 즐거움만 쫓았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미나님이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미나님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어, 일단 운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통계 관련 업무인데, 다른 통계 툴을 다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 독서도 있네요. 지금은 잘 몰라서 적금만 들고 있는데, 제가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관련 책들을 읽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운동과 통계 툴 공부, 금융책 읽기가 미나님에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이네요. 혹시 더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목표로 삼고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미나님.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어떻게 정해보시겠어요? 일단,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퇴근 후에 침대에만 누워 있었더니 살도 찌고 뭔가 둔해진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것 같고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이 통계툴 공부, 독서 순서인 것 같아요. 체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본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세요? 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 키우기?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볼까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미나님의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살이 빠지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오르막길이 있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오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하면 체력이 증가되었다고 느낄 정도가 될까요? 한 5kg 정도 빼면 충분할 것 같아요. 5kg 빼면 예전 몸무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래도 수월하게 오르막길에 올랐거든요. 네, 예전 몸무게일 때는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올라가셨군요. 그렇다면 5kg 감량을 언제까지 달성하면 만족하시겠어요? 3개월 안에 5kg 감량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5kg를 감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네, 예전에 식단만 조절해서 5kg를 감량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꾸준한 운동도 할 거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코칭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미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3개월 동안 5kg를 감량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하신 코칭 목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 와, 정말 깔끔하네요. 코칭 목표를 함께 도출해 보았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뭔가 딱 구체적으로 목표가 나오니까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코칭은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코칭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개월 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5kg 감량을 미나님께서 달성하셨습니다. 지금과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 일단 못 입게 되었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식단만으로 감량한 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을 했으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 외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나요? 체력이 증가가 되니까 퇴근 후에도 지금보다는 활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 지쳐서 유튜브만 봤다면 조금 더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원만해질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이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와, 미나님이 목표를 달성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꼭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 해보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미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코칭을 통해서 미나님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미나님께서 이 식단 조절만으로 5kg 감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식단 조절 외에 운동으로 몸무게를 감량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창 취업 준비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한창 러닝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러닝을 조금 했었는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살이 한 3kg 정도 빠졌던 경험이 있네요. 아, 러닝을 통해 3kg가 빠졌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혹시 러닝 외에 다른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러닝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러닝을 통해 몸무게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살이 빠지니까 뿌듯하기도 했고, 러닝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졌고, 전반적으로 자신감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전 회사가 진짜 힘들었어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에 러닝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살도 빠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오히려 취직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러닝이 미나님께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살짝 웃음을 보이시네요. 네, 맞아요. 러닝 하면서 살이 빠지고 체력도 좋아졌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러닝은 얼마나 하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주 3, 4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3, 4일이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는 러닝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요. 다시 취직하고 나서는 잠깐 하다가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러닝이 재미있긴 해서 계속 해보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퇴근 후에는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고 있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러닝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보셨나요? 사실 딱히 특별한 행동은 한 적이 없고, 그냥 퇴근 후에 저녁 먹고 한 9시에서 10시쯤 집 앞에 있는 산책로를 잠깐 뛰었어요. 근데 갈수록 일이 많아져서 늦게 퇴근할 날이 많았는데요. 이게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너무 늦게 뛰면 이후에 씻고 잠자는 것도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러닝에 소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장인으로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다 보니 이 러닝에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담이 딱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좋다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달리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미나님께서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것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느낌도 있고 저를 믿어주시는 좋은 분들도 많아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성과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하시면서 여러 생각들이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현재 상황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긍정적인 것이라. 아, 유연근무제가 있어서 10시까지 출근을 해도 되는 거? 뭐 퇴근이 조금 늦어지지만 어차피 일이 많아서 딱히 상관없거든요. 아무튼 10시까지 출근이면 밤에 조금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건물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 거? 아, 지금 코칭 받으면서 진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긍정적인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시면서 나 정말 운동할 거야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좋습니다. 자, 미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해보신 경험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러닝이라는 운동이 미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러닝을 참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은 제가 안쓰럽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나에 대한 안쓰러움?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미나님이 미나님을 위한 시간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탐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나님께서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러닝하는 거? 운동은 러닝으로 확정이 되신 걸까요? 네.
헬스나 다른 운동보다는 러닝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운동은 러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러닝으로 살도 빠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러닝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퇴근을 일찍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퇴근이 늦어지면 다음날 업무 때문에 러닝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일찍 퇴근하면 부담이 적으니까. 아, 그런데 일이 많아서 일찍 퇴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퇴근 이후가 아닌 시간에 러닝을 할 수 있다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꼭 운동을 꼭 퇴근 후에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운동을 오전에 하면 오히려 퇴근 후에 시간이 남고, 그 시간에 그 통계 툴 공부를 하면 또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회사 지하에 헬스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 앞 공원 말고 거기 러닝머신 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외에 좋은 방법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미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운동을 러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은 오전에 하거나 퇴근 후에 하는 것. 장소는 집 앞 공원이나 헬스장을 이용하기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들이 정리되세요? 아까 코치님 덕분에 오전에 운동하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회사가 10시까지 출근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회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고, 그 다음 출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은 항상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분들은 10시 가까이 출근을 해서 제가 10시에 출근해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10시로 늦추면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미나님. 지금까지의 과정을 짧게 요약하자면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를 달성하기 위해 출근 전 러닝하기라는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나님께서 정리하셨던 여러 대안을 가지고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나님, 출근 전 러닝하기를 어떻게 실행하실 건가요? 음, 일단 회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약간 미라클 모닝처럼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러닝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일단 바로 다음 주부터 헬스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9시 45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기 때문에 8시에서 한 9시까지?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8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7시 50분까지는 헬스장에 도착해야 하니까, 7시에는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러닝은 혹시 따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아, 제가 한창 러닝을 할 때 러닝 어플을 많이 활용해서 운동했었어요. 그 어플에서 내 수준과 목표 정도를 설정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플에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오,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그렇다면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러닝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진행하면 될까요? 음, 한창 러닝했을 때는 주 4회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그렇고,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3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월, 수, 금. 월수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계획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월수금 오전에 회사 헬스장에서 8시부터 9시까지 러닝하기? 아, 그리고 러닝 어플을 사용하기인 것 같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만 기억이 안 나서 못하면 참 아쉽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의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집 앞 공원을 30분 동안 조깅할 것이다 처럼 말이죠.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일단 해볼게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의 형태니까 월수금 8시가 되면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러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깔끔한데요?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세웠던 계획이 정말 잘 실행될지 우리 상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미나님,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월요일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죠? 일단 휴대폰 알람을 끄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 한잔 하고 옷 입고 모자 쓰고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7시 15분쯤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나온 다음 이제 무엇을 하나요? 지하철 타고 회사 밑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 미나님께서 헬스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몇 시인가요? 7시 50분이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헬스장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 운동을 하고요. 러닝 어플을 켜고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쭉 운동을 하시다가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나요? 세수건 챙겨서 바로 씻으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씻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 9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요? 헬스장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나님,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어떠세요? 아까 사실 계획 세울 때는 그냥 뭔가 피상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계획을 상상 속에서 쭉 따라가니까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머릿속으로 그 상황들이 쭉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실제로 상상해보니까 정리되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네요. 그럼 우리가 함께 세웠던 이 계획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딱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 운동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니까 그냥 큰 생각 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운동도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러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예전처럼 살이 빠질 것 같아요. 3개월에 5kg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미다님의 목소리에서 벌써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획 실행을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물이요? 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평소랑 같아서 그냥 지금처럼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술을 잘 먹진 않지만 간혹 회식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운동 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다른 거긴 한데, 헬스장에서 씻으려면 샤워 바구니랑 샴푸랑 바디워시 뭐 그런 거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장애물은 없고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회식을 하게 되어서 아침에 운동 가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술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럴 일은 별로 없기는 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하루 정도는 운동을 쉴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에 예전처럼 한강 따라서 러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일에 하지 못한 러닝을 주말에 하는 것 좋습니다. 조금 사소하기는 하지만 샤워 물품은 언제까지 준비하시겠나요? 아, 이 코칭 끝나고 바로 사러 가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헬스장 등록도 바로 해야겠네요. 미나님의 불타는 의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네요. 혹시 계획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음, 일정 어플에 운동하는 날을 잘 적어두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것이 있을까요? 코치님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1점은 전혀 할 수 없다. 10점은 100%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미나님께서 이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몇 점 주시겠나요? 9점이요. 9점. 정말 높은 점수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까지 하는 그 과정을 쭉 상상하면서 아, 그냥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도 하고, 출근 전이라 업무에 영향도 안 받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은 자신감 점수를 주신 만큼 잘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너무도 아쉽지만 벌써 코칭 시간이 다 되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네, 미나님. 오늘 이 코칭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 퇴근 후에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는 걸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코치님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나는 나의 삶에서 성장하고 싶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시야가 확 트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직접 이미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런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작업들이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러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빨리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네요. 오늘 코칭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미나님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금과 달라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꼭 달성하셔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그러면서 더욱 자신을 성장시키는 미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치님. 맞아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코칭 과정에서 세웠던 목표와 실행 계획을 리마인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코칭 목표는 뭐였죠? 꾸준한 운동으로 3개월 동안 5kg 감량하기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의 형태로 정리했던 실행 계획은 무엇이었죠? 월수금 8시가 되면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러닝을 할 것이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계획 잘 실행하셔서 꼭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칭은 1회기만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이슈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오늘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칭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미나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은 계획대로 아침에 운동했어요. 근데 금요일은 조금 힘들어서 늦잠을 자가지고 운동을 하지는 못했네요. 네. 이렇게 일찍 일어나 운동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 실행이에요. 특히 아침 운동은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천한 자신을 칭찬해 준다면 어떤 점을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늦게 자는 편이라 아침잠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서 전날 밤에 다음날 입을 일상복이랑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고 또 알람을 10분 간격으로 2번 맞춰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일어나서 양치하고 큰 준비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성은 나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 코칭에서 얘기 나눴던 활력 있는 나라는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런 질문 해주셨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면 지금과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참 울림이 있네요. 내면에서 변화에 대한 진심이 자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날씨가 도와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춥거나 비가 왔으면 더 망설였을 텐데 다행히 날씨가 맑아서 나가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출근 전에 운동을 하니까 하루가 길어지는 느낌도 좋았어요. 네, 날씨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출근 전 운동이 하루의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주었던 것 같아요. 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나요? 그때 코칭 끝나고 친구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운동 진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호언 장담하듯이 말해놓으니까 뭔가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실행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제가 금요일에는 운동을 못했어요. 그게 목요일에 외부 행사도 있었고, 또 일이 늦게 끝나서 잠드는 시간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피곤하기도 했고, 일어나려다 다시 눕게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니까 자책감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자책의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이게 아침 운동은 확실히 전날 루틴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통찰이네요. 실행이 전날 루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운동 날짜도 유연하게 변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번 주 실행에 대해 스스로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7점이요. 어쨌든 2번이나 실행한 건 저한테 큰 변화였고, 아침 루틴의 중요성도 체감했거든요. 네, 7점. 정말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7점의 점수를 8점이나 9점으로 높이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미리 주간 일정을 점검하고, 만약 정해진 시간에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날로 옮기는 계획 B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요일이 힘들 것 같으면 토요일 아침으로 대체한다든지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 실행 계획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수정해 보시겠어요? 월수금 8시에 운동하되, 불가능할 경우 하루 전이나 다음날 아침으로 조정한다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정 시간을 유지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일은 바뀔 수 있지만 3일 하는 운동 횟수를 지키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이 계획으로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 실행에 대해 깊이 돌아보고 또 계획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나님. 오늘이 6번째이자 마지막 세션입니다. 미나님은 이 종결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 아쉽네요. 매주 이 시간이 저만의 정리 시간 같았거든요. 끝이라고 하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아쉬운 마음 자연스럽고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만큼 이 시간이 미나님께 의미가 있었던 거겠죠?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엔 그냥 상담 같은 건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이 기대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반가운 이야기네요. 미나님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뿌듯하네요. 뭔가 정리를 잘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네, 오늘은 그 정리를 완성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코칭 시작할 때 하던 작업이 있었죠? 오늘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세웠던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나님, 한 주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미나님, 우리가 함께 했던 코칭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여러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요. 그때 코치님이 방금 말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것도 큰 변화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머리가 띵했다고 할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을 코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뭔가 제가 저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나님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 몇 회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코치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셨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말없이 기다려주셨던 게 오히려 편안하고 저를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꽤나 긴 침묵이었지만 뭔가 미나님께서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시간이 미나님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니 참 기쁘네요. 네, 그때부터 저를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해결책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함께 세웠던 코칭 목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나 되기, 이 점에서 5점으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목표는 현재 몇 점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5점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2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4.5점? 4.5점 정도는 된다 생각해요. 예전엔 퇴근하고 집에 오르는 그 오르막길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숨이 하나도 안 차게 오르고요. 또 살도 많이 빠졌고, 특히 그 명상 시작하면서부터 제 감정을 조절하게 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와, 2점에서 4.5점이라면 정말 큰 진전이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웃으시니까 저도 참 벅찬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코치님 덕분이죠. 코치님 아니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서포트만 했지, 실제로 계획하고 행동하신 건 미나님이에요. 다 미나님 덕분입니다. 네, 많이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미나님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작게 시작해보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잘 못했었는데, 코칭하면서 5분만 해보자 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하루 5분이라도 걷고 10분이라도 책 읽고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작게 시작하는 것이 미나님의 성공 방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작게 시작해보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해도 나 참 잘한 듯?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지금 딱 생각이 나는 순간은 청소인데요. 사실 청소가 좀 밀릴 때가 많았는데, 항상 대청소를 먼저 생각하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작게, 뭐 내 책상부터 치우기라든지, 청소기만 돌리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니까 또 금방 청소가 끝나더라고요. 그때 나 참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와, 너무 좋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장면이 상상되는 것 같아요. 작은 청소 한 번이 미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성취감으로 연결된 거네요. 네. 예전엔 뭔가를 하려면 항상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약간 완벽주의 같은? 근데 이번 코칭을 통해서 꼭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네요. 완벽함보단 작지만 현실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높였던 거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예전엔 나는 꾸준히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작게라도 해보자는 태도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청소 말고도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방식까지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진 변화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미나님만의 그런 고유한 성공 방식 같은 거거든요. 작게 시작한다, 부담을 덜 느낀다, 실행한다,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시도한다. 이게 미나님이 이번 여정에서 발견한 가장 큰 자원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오, 생각해보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코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성공 방식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저도 쭉 들어보니까 미나님은 자기만의 성공 방식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이 자원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내 안에 자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아, 감정일기요. 사실 예전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지금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라고 하셨던 그 질문이 있잖아요.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감정일기를 쓰게 됐거든요. 아, 그때 기억나요. 웃으시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순간이었죠? 결국 감정을 바라보는 힘도 미나님에게 소중한 자원이 되었네요. 맞아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나라는 그 코칭 목표가 진짜 현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 너무 감동이네요. 지금의 미나님을 보니까 그 목표에 정말 근접하셨고 앞으로도 그 길을 잘 걸어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나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조금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나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코칭 과정을 통해 배우거나 얻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제일 크게 배운 건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라는 거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도요. 예전엔 누가 뭐든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러닝, 감정일기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 어, 저는 미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지금 변화한 미나님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5년 뒤의 미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해야 할 일들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잠깐 멈추는 법을 아니까 제 스스로를 더 잘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가벼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어요. 5년 뒤의 미나님은 마음이 가볍고 자신도 잘 돌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네,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자신을 챙기니까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처음엔 그냥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삶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제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고 싶어요. 네, 정말 그렇죠.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주는 법이니까요. 정말 소중한 배움이네요. 그 배움을 앞으로의 삶에도 연결해서 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혹시 이번 코칭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라.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실제로 한두 번은 실천 못한 날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좀 실망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코칭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거든요.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님은 계속 이 자리에 오셨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해내셨어요. 처음 1회기 때 미나님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훨씬 자신감 있고 자기주도적인 모습이세요. 그 변화가 저에겐 너무 감동인걸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코칭을 통해 제 자신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정말 기쁜 말씀이네요. 혹시 코칭을 통해 배우거나 얻은 점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음, 아니요. 초반에 말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코칭이 이제 종료될 텐데 앞으로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꾸준히 이어가는 걸 제일 중요하게 삼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단 매일 명상 10분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요가 가는 거? 그리고 감정일기도 계속 쓰려고요. 이게 저한테는 꽤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미나님이 지금까지 실천해 오셨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계획이 너무 좋네요. 혹시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원이요? 저는 아침에 알람 옆에 작은 카드 하나를 붙여놨어요. 오늘 나에게 다정하게 라는 문구인데, 그거 보면 무의식 중에 명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친구랑 같이 운동 일정도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응원해주고 간단한 운동 기록 남기고 그러니까 혼자보다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와, 여러 자원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미나님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장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쁠 때? 일이 몰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예전처럼 다음에 하지 뭐 하다가 또 미루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미루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미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세요? 어, 그럴 땐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5분이라도 하자고 자신한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미루면 친구한테 살짝 알리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루틴 놓쳤는데 다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좋네요. 작게 시작하기라는 미나님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장애물을 넘는 그런 전략이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처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나님.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코칭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처음 1회기에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미나님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6회기의 여정을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진짜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내가 진짜 뭘 바꾸고 싶은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매주 코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씩 정리되고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집중해본 게 처음이라서요. 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저도 미나님께서 용기 내어 이 여정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코칭이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보려는 선택에서 시작되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건 바로 미나님이에요. 사실 중간중간에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 싶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됐거든요. 그 변화는 정말 크고 의미 있는 변화예요. 나를 돌보는 건 내 몫이다 라는 말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신 미나님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코치님.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해요.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미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오늘까지의 이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랄게요. 솔직히 좀 걱정은 돼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씀이 저한테는 최고의 피드백이네요. 이제 코칭이 종료되긴 하지만 제가 계속 미나님을 응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코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6회기 동안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살짝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코칭을 마무리하면서 짧게 소감이나 느낀 점을 리뷰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코칭을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저도 후기 보고 코칭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심 담아서 적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신을 돌보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삶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건강하세요.